친중 매국노 새끼들이 지금 여의도를 일대를 장악하고 있어갖고 걔들이 한국 2차전지 산업 잘 되는 거 어떻게든 막아야 이제 중국 2차전지 산업이 잘 되니까 한국 2차전지 산업에서 유상증자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자금을 유치하는 거를 못하게 하기 위해 갖고 유상증자 하면 나쁜 새끼들, 자산을 소각하면 좋은 새끼들 이렇게 만들어 갖고 유상증자 하는 것 자체를 되게 제약시하고 유상증자 하는 기업, 나쁜 기업 이런 식으로 좀 몰아가는 분위기인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카텔들이 국내 증시를, 한국 증시를 자기들의 먹잇감, 놀이터 이런 식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장 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되고 있는 거고요. 자산 소각이 나쁜 걸 수도 있어요. 캐즘이라는 보릿고개를 넘으면서 어떤 그런 생산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좀 지연된 측면이 있는데 이때 이제 좀 걱정되는 것들은 자본이나 뭐 이런 투자금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든지 버틸 그런 어떤 여력이 좀 적은 기업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거든요. 아까 예. 뭐 노스볼트는 뭐 자본 문제는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예. 어쨌든 뭐 자본이 더 많았으면 더 버틸 수 있긴 했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는 네. 새끼들은 다 친중 매국노 새끼들이니까 다 잡아서 깜방에 쳐넣어야 됩니다. 어떤 얘기요? 방금 말씀하신 이제 2차전지 산업에 있어갖고 네. 이제 자금력이 부족한 애들은 위험하다 뭐 이런 얘기 버티고 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기업은 안 보이시나요? 그 새끼들이 네. 그런 얘기를 하는 씨발 새끼들이 다 이제 친중 매국노 새끼들이고 이제 친중 공산당의 중국 공산당의 이제 지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그 새끼들이기 때문에 다 잡아서 이제 여적죄로 다 처벌을 해갖고 다 죽여버려야 됩니다. 그런 인간들은. 그러니까 이 금융시장, 자본시장, 증시의 이제 네. 목적이 뭐냐 하면은 산업자본, 특히 이제 모험자본에 대해서 돈을 대주는 역할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게 증시잖아요. 주가를 올리기 위해 갖고 지금 이제 특히 이제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 이런 쪽에서 하는 얘기가 이제 주가를 올려야 되니까 유상증자 하는 기업은 나쁜 기업. 네. 그 다음에 이제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하는 기업은 좋은 기업 이런 식으로 몰고 가잖아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은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해 갖고 공장을 짓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이 좋은 기업이고, 아니 저기 투자하고 해서 일자리 누리고 이제 이제 국가 경제 성장을 위해서 이제 하라고 만들어 놓은 자본시장에서 오히려 이제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해 갖고 돈 돌려주고 해서 투자 안 하는 기업은 국가 경제력 봐서는 나쁜 기업이에요. 근데 지금 거꾸로 얘기하잖아요. 특히 이제 지금 이게 2차전지 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성장하는 산업이고 당연히 이제 투자할 재원들이 많이 필요하고 그 투자한 재원들을 이제 적기에 잘 조달할 수 있게 이제 자본시장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 이제 거꾸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자금 조달을 좀 방해하고 있는 세력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새끼들은 다 단체로 이제 친중 매국노 새끼들이니까 중국 공산당의 이익을 위해 갖고 이제 적극적으로 활약하는 간첩 같은 새끼들이니까 다 잡아서 여적죄로 다 사형을 시켜야 될 새끼들이에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요즘은 없었는데 예전에는 진짜 실제로 그런 뭐 간첩 행위 뭐 이런 게 있으면 지금 그게 간첩 행위예요. 적을 이롭게 하는 게 간첩 행위잖아요. 사형이 이루어졌더라고요. 이제 중국 애들이 이제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탄로난 게 중국의 이제 공산당 중국 공무원들이 이제 중국 공산당이 직접 관리하는 이제 댓글 부대가 있었는데 그 댓글 부대들이 이제 조직적으로 댓글 다는데 댓글 다는 내용이 뭐냐면은 현대차 막 까는 거. 그 다음에 2차전지 산업 막 까는 거. 이런 거였잖아요. 거기하고 걔들하고 지금 걔를 맞춰갖고, 보조를 맞춰갖고 지금 움직이는 게 아까 방금 말씀하신 그런 논리들이 그 중국 공산당이 원하는 그 논리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얘기하는 이제 그 맥락으로 지금 계속해서 이제 한국거래소도 그렇고 금융감독원도 그렇고 이제 3프로도 그렇고 이제 증권기관도 다 그렇게 하니까 얘들은 이제 적을 이롭게 하는 죄, 이게 이제 바로 여적죄잖아요. 그 여적죄로 이제 다 처벌 받아야 될 인간들이죠. 작가님은 내가 보유한 기업이 유상증자를 좀 많이 해서 내 주주 가치가 좀 희석된다라고 했을 때
아니, 괜찮으세요? 그 주주 가치가 희석되는 게 아니고요. 네. 그거는 이제 그것도 이제 되게 이제 한국의 이제 기관들 펀드 매니저적인 이제 관점에서 접근해서 사실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유상증자 발표하면은 그 당일날 주가가 이제 급락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펀드들은 이제 다 이게 그 업종별로 그다음에 업종별로 이제 이렇게 몇 프로 이렇게 이제 사실 목표 이제 이 비율을 정해 놓거든요. 정해 놓고 이제 그 2차 전지면 2차 전지는 한 20% 갖고 와야지. 2차 전지 20%면 그걸 이제 또 나눠 갖고 LG엔솔은 몇 프로 갖고 가고 이런 식으로 다 이제 나눠 놓는단 말입니다. 이제 목표한 포트폴리오 비중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 유상증자는 이제 실권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세 대비해서 뭐 30% 이렇게 저렴하게 하니까 그러면 이제 그 손해를 안 보려고 하면 이제 기관 투자 입장에서 30% 저렴한 가격에 이제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안 팔고 내가 30% 저렴한 가격에 받으면은 받아갖고 만약에 이제 2배로 유상증자를 한다. 그러면 이제 원래 1% 내가 목표로 이 비중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100%가 추가로 들어오면은 2%가 되는 거잖아요. 포트폴리오 비중이 깨지니까. 그래서 이제 만약에 2배로 유상증자가 온다고 하면은 그 부분만큼은 미리 팔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유상증자 이제 발표할 때 하게 되면은 기관 투자자들은 이거 나중에 들어올 걸 감안해서 그 비중을 드러내는 작업을 그날 당일날 다 한단 말입니다. 유상증자를 결정했을 때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죠. 자금 조달을 했다는 그렇죠. 것에 이제 대해서 그거는 이제 좋은 반응이 나오는 거죠. 주주 배정 유상증자 말고 네. 이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는데 그렇죠. 그게 제일 그렇죠. 예,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주주한테 이제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기관 투자 네. 입장에서는 팔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고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들어올 때 이제 제3자 배정 받아서 들어오는 애들이 이 기업에 큰 이제 베네핏을 줄 수 있는 이제 글로벌하게 되게 이름 있는 기업이다. 이러면 야하고 같이 코어해갖고 하면 이게 사업 되게 이제 커지겠네. 이제 그런 것들 이제 부로 작용하면서 이제 주가 올라가는 이제 경향이 있는 거고요. 이제 주주 배정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런 논리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은 이제 그 자기가 새로 들어올 주식만큼 미리 이제 팔아야 되기 때문에 매물이 이제 그날 발표한 그날 당일날 일단 쫙 나오고 그래서 그 매물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매물 때문에 뭐 10%든 뭐 15% 이렇게 떨어지면 그게 사실 네. 떨어질 이유가 없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때 사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원래는 그렇게 해서 하루 이틀 이제 10% 15%에서 떨어지고 나면은 그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보기엔 싸게 살 수 있겠네 해서 이제 사서 들어오기 때문에 네. 과거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당일 뭐 많이 떨어졌던 게 이제 뭐 일주일이나 보름 지나면은 이제 은근슬쩍 다 회복되고 이제 하는 경향들이 이제 일반적이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이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미친놈의 그 친중 매국노 새끼들이 지금 여의도를 일대를 장악하고 있어갖고 걔들이 한국 2차 전지 산업 잘 되는 거 어떻게든 막아야 이제 중국 2차 전지 산업이 잘 되니까. 그래서 일단 이제 한국 2차 전지 산업에서 이제 유상증자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자금을 유치하는 거를 못하게 하기 위해 갖고 유상증자 하면 나쁜 새끼들, 자산을 소각하면 좋은 새끼들 이렇게 만들어 갖고 그래서 이제 그 유상증자 하는 것 자체를 되게 제약시하고 이제 유상증자 하는 기업, 나쁜 기업 이런 식으로 좀 몰아가는 분위기인데 그게 또 사람들이 뭐 특별하게 생각 없이 그냥 이제 뭐 그런가 이렇게 해서 다 넘어가니까 그게 이제 일종의 좀 패션화되어 있는 거죠. 유상증자 하면은 떨어지는 게. 지금같이 안 좋은 분위기에서 유상증자를 여기서 좀 나쁜 거 아니야?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게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지금 현 이제 대한민국의 이제 증시가 여러모로 진짜 많이 잘못되어 있는데 이제 여러모로 잘못되어 있는 것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좀 그런 부분이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그 국민연금이 이제 최근에 국장의 투자 비중을 계속 줄여갖고 이제 미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펀드라든지 사모펀드 이제 MBK한테도 돈 쏜다는 거 아닙니까 국민연금이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국장 비중을 국내 주식 증시 투자하는 비중을 계속해서 줄여가고 있는데 그런 것도 다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문제는 이제 뭐 대주주 재벌 이런 문제가 절대로 아니고요. 씨발 썩을 그 망한 놈은 그 여의도 개새끼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의도 카르텔 때문에. 카르텔들이 이제
이상한 뭐 이렇게 막 만들어 갖고 이상한 논리나 막 프로파간다를 막 만들어 갖고 이제 국내 증시를 한국 증시를 이제 자기들의 먹잇감 놀이터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이렇게 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장 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이제 원인이 되고 있는 거고요. 상법 개정 토론회 안 가시나요? 불러주면 가죠. 난 토론 언제든지 다 환영입니다. 예, 예. 용남이 그 나한테 터주고 왔잖아요. 토론해가지고. 저도 모르는 새끼가 어디 나대나 얘기네 새끼가 검사나 기껏 처한 주제에 내가 여의도에서 내가 30년을 내가 구른 사람인데. 아니 근데 그 어쨌든 예. 주식 수가 많아지면 내가 이렇게 처음 투자했던 것보다 비중 자체는 주는 건 맞잖아요. 지분, 이 기업에 대한 지분이 내가 예, 처음에 뭐 사실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사는 건 아니지만 예. 투자를 그러니까 이제 유상증자를 네. 통해서 자금을 조달해 갖고 그 투자한 돈을 갖고 이제 성장하면 그렇죠. 이제 미래에 이제 기업 이익이 늘어나고 네네네. 이제 자산이 늘어나고 할 거잖아요. 네. 자산을 사고 공장을 사고 하려고 하는 거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면은 이제 그 회사의 크기가 커지니까 네. 회사의 파이가 커지고 그다음에 이제 회사의 파이가 이제 그 주주들이 넣는 돈보다 더 많이 커지면 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주가는 올라가겠죠. 그러면 성장할 잠재력이 있는 기업의 유상증자는 무조건 좋다. 그렇죠. 네. 예,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케바케인 거죠. 그러니까 최근 예를 들어 갖고 이제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가 이제 유상증자 한다고 해서 주가가 막 좀 크게 떨어지고 그랬던 적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에코프로 HN이 이제 그거 갖고 많이 하면은 네. 도가니를 만드는 거예요. 도가니하고 도펀트를 만드는 거거든요. 네. 도가니하고 도펀트 만드는 공장을 이제 짓는데 그 도가니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그 양극재 이제 제조 공정에서 이제 두 번의 소선 과정이 있습니다. 이제 가마에서 굽는 그 굽는 가마니를 도가니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과거에 우리가 썼던 이제 그 가마니 그 도가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한 번, 두 번 이렇게 쓰고 다 버린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요번에 에코프로 HN에서 이제 그 청주 공장 지어갖고 그 만든 도가니는 10번을 쓸 수 있다는 거거든요. 와. 예. 4-5배 더 좋아졌네요. 그렇죠. 예. 뭐 엄청나게 이제 품질이 개선되는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도가니 이 품질이 엄청나게 좋은 우수한 그런 이제 도가니를 이제 만드는 공장이 필요하니까 그 공장을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해갖고 그 공장을 지어서 그래서 이제 지금 뭐 한 2천억 하나 매출 그런데 이제 나중에 한 1조 한다는 거잖아요. 도가니하고 도펀트하고. 도펀트는 뭐냐면 이제 불순물인데 네. 그게 이제 반도체에 그 불순물을 이제 어떻게 넣는가에 따라서 이제 뭐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네. 그게 이제 그 불순물이 2차 전지 뭐 만들 때도 들어가나 봐요. 이제 그런 이제 용도를 해갖고 이제 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주주들 돈 유상증자 받아갖고 이제 2천억 매출하는 회사가 1조 원 매출하는 회사가 되면 지금 유상증자에서 주식 수가 5배 늘어난 건 아닐 거잖아요. 그럼 주가 올라야죠. 예. 근데 네. 너무 지금 일률적으로 이제 네. 지금 뭐 한토에서도 그렇고 자꾸 이제 그 삼프라고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 그 씨발 새끼들이 진짜 이상한 쪽으로 지금 이제 시장 분위기를 막 몰고 가갖고 전혀 검증되지 않는 그 김영남도 마찬가지고 전혀 검증되지도 않고 이론적으로 이제 이게 뭐랄까 이제 이런 이론적인 이게 뒷받침도 없는 얘기를 이게 그 목소리 큰 사람이 이제 그냥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식으로 그냥 이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얘기해갖고 마치 그게 이제 진실이고 사실인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 그 이제 머릿속에 세뇌시켜갖고 많은 분들이 그냥 그런 식으로 지금 알고 막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전혀 아닌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유상증자가 이제 기업 가치를 증대시킬 수도 있고 기업 가치를 증대 못 시킬 수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 케바케 다르고 이거는 이제 다 제가 말씀드린 이제 이런 논리로 이제 접근해서 보면은 너무나 이제 자명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거 일체 다 없이 유상증자 하면은 주식수 늘어나니까 주가 폭락한다. 이렇게. 그래서 유상증자 하는 새끼들은 나쁜 새끼고 유상증자 하면은 그 상법 개정을 통해 갖고 이사한테 이제 배임죄로 걸어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지금 분위기를 몰고 가는 거잖아요. 네. 반대로 이제 자사주 매입 소각하면은 주가 올라가니까 네. 자사주 매입 소각해서 막 했고 자사주 매입 소각하는 기업은 좋은 기업에서 이제 밸류업 지수에도 넣어주고 막 이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단체가 미쳐서 지금 돌아가요, 지금. 잠깐 실제로, 예? 자사주 소각이 나쁜 건 아니죠. 자사주 소각이 나쁜 걸 수도 있어요. 나쁜 걸 수도 있어요. 그럼요, 오. 당연하죠.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갖고 이제 지금 이 우리 기업의 주가가 이제 최근에 막 이런 이제 뭐 AI 붐이나 이런 걸 막 타갖고 엄청나게 주가가 많이 올라 있어요. 네. 그래서 PR 뭐 200배, 300배고 막 그래. 그걸 사서 소각하면 미친 거지, 그거는. 그렇지 않나요? 그거를 이제 7%씩,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PR 200배다. 200배면 어떻게 되나? PR 200배면은 0.5%인 거거든요. 그 이제 자사주 그걸 매입해서 소각하면은 이제 역수니까 200분의 1이면 0.5%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0.5% 수익률인데 그 0.5% 수익을 내는 거예요. 그 수익률이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했을 때 PR 200배짜리를 매입해서 소각하면은 그게 또 계산이 돼요. 아, 그럼요. 예, 역수니까 PR 역수니까. 네. 아, 이게 기본적인 거예요. 투자는 다 나온 얘기라고. 아, 예.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PR이 뭐 200배짜리를 매입해서 오. 소각하면은 0.5% 이제 돌려주는 거니까 주주들한테. 근데 그거를 이제 자사주 매입 소각할 때 내가 이제 회사채 10% 발행해갖고 PR 200배짜리를 매입해서 소각하면은 그럼 이제 발행금리 10%짜리를 갖고 0.5%짜리 자산을 산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죠? 그거는 주주들한테 피해를 입히는 거죠. 오히려 그것보다 더 성장성이 있는 기업의 지분을 산다든지 그렇죠. 혹은 예, 뭐 공장을 증설을 해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캐피탈을 그러니까 늘린다든지. 자사주를 이제 매입해서 소각하는 때는 어떤 때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뭐랄까 가치에 비해서 저평가돼 있을 때, 그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10%인데 네. 얘가 우리 기업이 지금 PR 5배로 거래가 되고 있다. 근데 이제 지금 시장에서 내가 조달할 수 있는 금리는 10%다. 네. 그럼 10% 조달해갖고 네. 사서 소각하면은 20% 주는 거잖아요. 발행금리는 조달 코스트는 10%고 이제 주주들한테 돌려주는 이제 그 뭐랄까 이제 그 리턴하는 수익률은 20%가 되니까 그럴 때는 당연히 매입해서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해 하면은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는 게 맞지만 이게 이제 조달금리 10%고 자사주 매입 소각했을 때 이제 5%라고 하면은 그러면 10% 자금 조달해갖고 5%로 이제 주주들한테 돌려주는 꼴이 되니까 그럼 주주한테 피해 피는 거죠. 실제로 그 이제 워렌 버핏 같은 경우도 아무 때나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하는 거 아니에요. 최근에 워렌 버핏이 이제 버크셔 해스웨이도 이제 주식을 매 분기나 뭐 이럴 때마다 이제 사서 매입해서 버크셔 해스웨이도 자사주 매입 소각하거든요. 이제 네. 버크셔 해스웨이가 이제 해스웨이가 투자한 이제 애플이나 뭐 코카콜라 이런 애들도 이제 정기적으로 자사주 매입 소각하고 하지만 버크셔 해스웨이도 자사주 매입 소각해요. 최근에 버크셔 해스웨이는 자사주 매입 소각을 중단했습니다.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해갖고. 그래서 워렌 버핏이 그 얘기 직접 자기입을 한 거예요. 매입해서 소각하는 것도 가격이 중요하다. 지금 우리 회사 주가가 너무 이제 비싸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하면은 주주한테 오히려 해를 끼치는 때문에 나는 지금은 이제 안 할 거다. 지금 이제 실제로 주식도 많이 팔아갖고 이제 현금도 이제 거의 뭐 지금 한 430조인가 뭐 이렇게 지금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자기네 기업도 내가 판단했을 때 지금 너무 고평가돼 있다는 뭐 어느 정도는 이제 이제 오버밸류 돼 있다고 지금 워렌 버핏이 생각하는 거거든요. 버핏 해스웨이 자체를. 그래서 그럴 때는 자사주 매입 소각 안 한다고요. 근데 지금 너무 단순하게 그 김용남이가 얘기하듯이 배운 거 지풀 조금 진짜 지풀밖에 없는 게 진짜 뭐 조금 아는 거 엄청나게 많이 아는 것처럼 뭐 내가 옛날에 뭐 검사해봤다고 수사해봤다고 막 아는 것처럼 막 잘난 척하는 애한테 막 깨졌잖아요. 자사주 매입 제가 그때 말리느라고. 예. 내가 많이 참았다니까 우리 금융 앵커님 때문에 안 그랬으면 내가 더 세게 얘기했지. 지뿔도 모르는 게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맥락들이 다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그때 왜 그렇게 백그라운드가 다 있다니까. 왜 그렇게 절대 아니다. 그 논리는 절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지를 예. 그 이후에 설명해 주시면서 이해했어요. 예. 아, 그렇구나. 예. 그냥 이거는 지금 얘기하는 건 이제 기업 성장이 제일 중요하구나. 그럼요. 근데 김용남도 얘기했잖아. 무조건 배당 많이 해줘갖고 주가 올라가는 게 아니다. 아니 이게 뭐 성장 기업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투자를 통해 갖고 이제 이게 캐파를 늘리고
해서 이제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배당 안 해주면은 그 돈이 어디로 사라지는 게 아니지 않냐. 회사에 그대로 남아 있는데 그게 자 지원으로 다 쓸 수 있고 투자를 잘해갖고 이제 기업이 규모가 커지면은 오히려 주주한테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그 얘기하니까 이제 하는 얘기가 뭐 그거는 이제 기업들마다 다 다르고 기업이 이제 성장 단계에 있는지 아니면은 이제 뭐 삼성전자처럼 이제 뭐 성숙 단계에 있는데 뭐 특별히 뭐 투자할 때 놓고 뭐 이런 기업일 때는 또 다르고 막 이런 식으로 김남희가 얘기했잖아요. 김남 의원이. 그래 그 말이 맞다니까. 케바케잖아요. 근데 이제 걔는 걔가 속한 이제 걔가 그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 이사잖아요.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하고 이제 지금 금감원하고 뭐 그다음에 거래소하고 산풀하고 다 같이 이제 올해 엄청나게 캠페인하는 게 유상증자 하는 새끼들은 나쁜 기업. 유상증자 못하게 된다. 그다음에 이제 자사주 매입 소각하는 기업은 좋은 기업. 적극 권장해갖고 이제 뭐 밸류 펀드에 넣어갖고 이런 애들은 주가 올려야 된다. 뭐 지금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김용남이도 분명히 그때 나하고 토론할 때 그때 자기 입으로 얘기한 거라고. 회사들 마다 다르다. 개박해. 그런 겁니다. 원래 그게 다 책에 있는 얘기라니까. 투자론에 다 있는 얘기라니까. 우리가 다 배운 얘기라니까. 제가 이제 투자자산 운용사 자격증 있거든요. 투자자산 운용사 그 자격증 시험 칠 때 다 시험에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알만한 사람들이 그걸 싹 다 무시하고 그 이제 자사주 매입 소각하면은 좋은 기업, 우상증자하면 나쁜 기업 이렇게 몰아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게 이제 이 이른바 소위 얘기하는 이제 MBK라든지 KCGI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누구야 그 장하성 펀드 이런 쪽 애들 입장에서 자기들한테 유리한 거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기업을 장악하기 더 유리한 건가요? 유리한 거고 때? 그다음에 이제 네. 그런 이제 경영권 이제 참가하는 경영권 지배 이제 구조 이제 기업 지배 구조 개선 펀드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하는 게 그 기업을 사서 들어가서 그 기업을 통해서 배당이라든지 그다음에 보유자산이라든지 이런 걸 팔아갖고 이제 5년이나 펀드는 만기가 있으니까 5년이나 10년 동안 짧은 기간 동안에 이제 빨리 회수를 해서 자기들 펀드에 투자한 사람들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배를 갈라서 배를 가르는 새끼들이니까 배를 배당을 꼭 인수하면 배당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한테 그게 유리하니까 네. 배당을 많이 하고 뭐 자사주 매입 소각하고 해야 자기들이 엑시트를 하기가 편하니까 걔들이 이제 그런 많이 자기들 사리사욕을 마치 그게 공익인 것처럼 마치 그게 이제 한국 그 증시에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이제 해결하기 위한 척경인 것처럼 지름길인 것처럼 이제 막 몰아가고 이제 걔들이 막 여기저기 돈 많이 뿌리잖아요. 이제 뭐 증권 방송 같은 데도 이제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에서 엄청나게 협찬하는 걸 알고 있는데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통해 갖고 계속 이제 그런 분위기로 지금 몰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막 몰아가는데 이제 사람들은 이제 별 생각 없이 그냥 이제 다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그렇게 넘어가서 이제 심지어는 우리 이제 고민한 앵커님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 워낙 많이 들으니까 그냥 당연히 이제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고 그런 거죠.